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 회사 등록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등록 메뉴는 회계 처리하고자 하는 회사를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작업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프로그램 설치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회사를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여기 내용들은 각종 신고서, 부가세는 아직 안 다루지만 부가세 신고서,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 출력물, 그다음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니까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등록이라는 이 메뉴의 작업은 회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나오게 되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입력하게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작업 순서에는 이렇게 길라잡이라는 걸 통해서 메뉴의 모든 칸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메뉴에 보이는 칸을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자, 코드에 대한 설명, 회사명에 대한 설명, 구분에 대한 설명, 이걸 다 읽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은 순서를 따라하기를 먼저 해서 따라서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길라잡이에서 이 각각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를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회사 등록에 따라하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최대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이게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회사 등록 메뉴에다가 코드는 4001번을 쓰고 등록하시래요. 그 다음에 회계 연도는 제12기 2022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그리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내용은 기본값을 쓰거나 입력을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제일 먼저 처음 시작을 했다면 바탕화면에 아이콘 더블 클릭하고 회사가 하나도 없었으면 요거 눌러서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없다고 치고요. 저는 하나 만들었으니까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드라이브 선택하고 요렇게 들어가면 회사가 하나도 없으면 곧바로 그냥 회사 등록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번호는 4001번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4001번 쓰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상호 치고요. 최대리. 지금 요걸 보고 이제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니까 2번 선택하시고, 전산 회계 2급은 개인 사업자를 시험 대상으로 하고, 회계 1급부터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선택하시고, 사용할 거니까 엔터 치고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회계 연도예요. 요거는 함부로 고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저장될 폴더를 결정하는 게 이 번호겠죠. 이 번호대로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이 기수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2기라고 쓰고, 그 12기가 2022년 0101 2022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회사는 다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 내용물들은 이제 언제든지 추가로 입력하시면 돼요. 일단 닫아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들어가면 이제 회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들어가서 추가적인 내용을 더 입력하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쳐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물대로 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은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터 치고, 없는 내용물들은 그냥 엔터 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대표자 이름 치고, 거주 비거주 구분 모르겠으니까 엔터 치시면 되겠고,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잘 모르겠고, 사업장 주소 엔터 치고, 자택 없고, 업태 도소매업 종목 가방 없는 것들은 다 엔터 치고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구분도 사업소득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개업연월일은 여기 나왔네요. 개업연월은 11년 0101 2011 0101
폐업한 적은 없고, 그 다음에 사업장 동코드 필요 없고, 여기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여기서 있죠. 파주 세무서. 여기서 F2키 누르고 파주 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모르니까 놔두고, 이렇게 됐나요? 일단 4001번이라는 회사를 사업자 등록 중에 제시된 내용들만 보고 쭉 다 쳐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의 내용이 뭔지는 길라잡이가 라는 메뉴를 통해서 일단 따라하기를 해봤으니까 길라잡이를 통해서 메뉴 전체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죠. 전화번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팩스번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교재를 보면 30페이지부터 코드란에 코드는 101번부터 9999번까지의 범위에서 입력한다. 회사 이름은, 회사명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를 입력한다. 이걸 모를 사람 없을 거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궁금하면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들은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시험에서 제시된 번호를 쓰는 거고, 여기는 101번부터 9999번까지만 입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0번 이렇게 하면 입력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뭐 암기하실 필요 없잖아. 안 되면 되는 것만 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상호,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쓸 건지 말 건지 당연히 쓰겠죠. 나중에 안 쓰면 뭐 몰라도 되는데, 로그인 하면 안 보이게 돼요. 저 암기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회계연도예요. 회계연도는 이 회사 등록하기 전에 이미 다 배우셨잖아요.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기간이야. 기간인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네. 그리고 이제 기수는 회사가 생긴 지 몇 년 됐느냐. 이 사람이 11년에 생겼잖아요. 11년에 처음 생겼으니까 1기 한 살. 그러니까 지금 22년이니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그러니까 12살. 12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치시면 돼요.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도 멋대로 막 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일종의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여기 앞에 세 자리는 관할 세무서 코드야. 관할은 아니고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세무서의 코드야.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두 자리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를 구분하는 번호야. 그 다음에 요거 1년 번호의 마지막 하나가 검증번호야.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알아 놓으시면 좋겠다고 하고 이 교재에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보면 돼. 자, 중요한 거는 이 사업자 등록 번호가 틀렸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빨간불이 들어온대요. 틀렸다. 그럼 이제 이걸로 국세청에 어떤 신고를 전자로 하게 되면 오류가 나니까 잘 찾아서 입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이라는 거, 자, 일반 과세자라고 있고, 우리가 부가세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일반 과세자라고 사업자 등록증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 과세 쓰시면 되고, 나중에 회계 1급 정도 보면 일반 과세자보다 약간 영세한 사람이 간이과세자라는 게 있고, 과세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돼요. 몰라도 돼. 일단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름이 지나갔구나. 일반 과세자라고 돼 있으니까 일반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록증상의 대표자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이것도 설명이 돼 있는데, 거주자가 뭐고 비거주자가 뭔지 몰라도 기본값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여기 이제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대한 설명도 있고, 거주자란 무엇인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한다. 이건 시험하고 무관하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상에 주소를 치시면 되는데, 이걸 우편번호와 함께 치고 싶으면 여기를 눌러서 그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치시면 되고,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그냥 제시된 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태 종목이라는 게 있죠.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 무엇을 하는 어떤 형태의 사업이냐, 제조업이냐, 도매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이런 거. 그럼 만약에 도소매를 한다, 그럼 너는 뭘 도소매를 하느냐? 가방을 한다, 뭐 신발을 한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내용을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번 소득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소득, 뭐 부동산 임대업자면 임대소득,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시되지 않으면 다 사업소득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업한 날짜, 그리고 나머지 다 빼고 여기 관할세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 F2키 또는 물음표 누르시면, 자, 모든 메뉴에서 요 도움말을 누를 때 마우스 쓰시고 싶지 않으면 키보드 위에 F2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누르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키보드에 F2 키를 누르시면 돼. 그게 이 버튼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한번 눌러볼게요. F2. 이렇게. 이거 누르는 거하고 똑같다잉.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도움말은 F2 키입니다. F2 키 눌러서 거기서 찾고 싶은 관할세무서 이름 두 자리 치고 엔터 쳐서 입력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회사 등록 메뉴의 내용입니다. 전산회계 2급 교재의 연습문제 실기를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1번 회사는 직접 만드셨고요. 연습문제 실기를 풀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설치하는 방법. 일단 네이버 카페에 들어갈게요. 쟤들이 전산회계에 들어갑니다. 가셔서 교재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도서출판 채대리에 데이터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2022년 회계 2급 실기필기 데이터, 그 다음에 교재 뒷부분에 부록 있죠? 연습 기출문제 그 데이터에 설치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첨부된 이 파일을 클릭해서 내 PC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미리서 저장을 했으니까 일단 닫고, 저장을 하면 바탕화면에다 제가 이제 옮겨놨는데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게 나옵니다. 2022 회계 2급 실기필기 데이터.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RGB 깔려 있어야 되겠죠. 이름 그대로 다른 걸로 풀지 말고 그 파일 이름 그대로의 압축 풀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폴더가 생겨요. 이 이름 그대로 풀면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두 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이게 4002번 회사고 이게 4003번 회사의 데이터예요. 우리가 이제 4001번을 만들었었죠. 그럼 4001번을 만들면 어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가를 아시니까 이 데이터를 그 위치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C 드라이브에 K랩 데이터베이스 속에 K랩 속에 회사의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게 4001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받은 회사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복사를 해가지고 뭐 잘라내셔도 되고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요 위치 그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복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아이콘 더블 클릭하고 요렇게 이제 곧바로 여기를 누르면 회사가 보이지 않아요. 데이터는 있는데 회사 코드가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여기에 회사 등록 버튼 눌러서 또는 회사를 선택하고 들어가서 상관없습니다. 곧바로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K랩 데이터베이스 속에 있는 회사의 명칭들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될 폴더가 K랩 데이터베이스니까 거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회사가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회사를 4002번을 선택해라 그러면 4002번 이렇게 선택하고 4003번을 선택하라 그러면 나가지 말고 여기서 회사 눌러서 4003번을 이렇게 선택해서 연습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네요. 자, 데이터 설치가 됐으면 이제 회사 등록에서 출제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연상사 사업자 등록 중이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이 되어 있으면 추가로 입력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정정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할 때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67회 때 나왔던 문제 형태를 좀 살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4002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회사 이렇게 바꾸시고,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회사 등록 메뉴를 배우고 있으니까 회사를 선택하고, 문제 푸실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지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지문을 보고, 순서가 뭘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프로그램을 쫓아가는 거예요. 요 내용이 프로그램에 잘 맞게 있는지, 요 내용이 맞게 있는지, 요거 요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프로그램 보고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회사 4002번이고 여기 사업자 등록증 보니까 일반 과세자 등록번호 나왔죠. 그러면 여기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번호 나왔네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은지 틀린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1062512340 똑같잖아요. 이걸 모를 사람은 없겠죠. 그 다음에 세연상사 최세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세연상사 최세연 맞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나왔어요. 그러면 개업연월일, 생년월일, 개업연월일은 여기 있습니다. 2011년 10월 13일 맞죠? 생년월일은 여기 없죠. 입력하는 자리에 없어요. 그럼 입력 안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나왔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로. 여기 소재지인데 틀려있죠. 그러면 이제 고칩니다. 요거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다 지워지고요. 꼭 지울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덮어 써집니다. 이렇게 누르면 그대로 선택하고 이렇게 입력해 버리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커서 여기 있으면 이걸 뭐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지울 필요 없이 그냥 커서가 딱 놓이는 순간 앞에 게 아까우면 이렇게 갖다가 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곧바로 커서가 놓인 상태에서 쳐버리면 덮어쓰기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소 쳤죠. 그 다음에 업태 종목 볼게요. 도소매, 컴퓨터 및 주변 장치. 도소매 맞죠? 근데 여기가 틀려 있죠. 그러면 곧바로 덮어 쓰시면 돼요. 띄어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발급 사유는 신규로 발급했대요. 그럼 나머지 내용 없어요. 그리고 여기 관할 세무서가 용산이야. 이 관할 세무서가 여기가 개업연월일 받고 관할 세무서 용산이죠. 성동으로 돼 있네요. 요거 클릭하시거나 도움말은 항상 하나 암기해 두시면 좋다고 했어요. 도움말은 키보드의 F2야. 키보드 키에 F2 키를 누르면 돼요. 마우스 쓰지 마시고 F2. 자, 그리고 여기서 용산을 쳐요. 엔터. 찾아졌죠? 이렇게. 주소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여기에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안 치시면 돼. 이해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업을 2011년 10월 13일에 했잖아요. 여기 날짜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개업한 날짜고요. 개업한 날짜가 여기가 똑같죠. 그럼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 날짜가 뭐 한 10월 14일, 15일 이렇게 늦어졌다. 이건 무슨 날짜냐면 이 사업자 등록증 있죠. 이 증명서를 발급한 날짜야. 별로 중요한 날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지. 10월 13일에 개업을 해서 곧바로 발급 받았을 수도 있고 그 이후로부터 며칠 있다가 발급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이제 문제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두 번째 거 볼게요. 이제 출퇴 형태는 이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는 세이상사고 4003번이고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 검토해서 내용 똑같죠. 누락되면 추가하고 잘못됐으면 정정하고 주소 입력할 때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곧바로 이렇게 선택해도 되겠죠.
근데 원래 이제 시험장에서는 회사는 딱 하나만 보이니까 회사를 4003번 이렇게 선택하고 회사 등록 메뉴에 가서 이걸 보는 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문을 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일반 과세자 등록번호 나왔죠? 일반 과세자 만나 보시고, 맞죠? 그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만나 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10645인데 틀려 있죠? 틀렸는데도 빨간색은 아니네. 잘못된 번호로 맞게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를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번호로 바꿉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제시되지 않은 건 다 빼고, 그 다음에 상호 성명, 상호 세이상사 성명 최세희,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생년월일은 없고 개업연월 11년 4월 14일 여기 있죠. 여기가 틀렸네요. 2011 0413 생년월일은 없고 대표자의 생년월일은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다 치는 건 아니에요. 생년월일 필요 없는 정보.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용산구 이태원로, 용산구 이태원로 요거 입력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도소매 장난감 완구, 도소매 틀려있죠. 여기를 도소매로 바꿉니다. 여기 맞고, 그 다음에 발급사유 신규고 나머지 없고요. 관할 세무서 용산, 요거는 4월 14일인데 이건 4월 15일이죠. 이건 중요한 날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날짜. 용산 세무서 여기 용산으로 돼 있네요. 고칠 거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출제된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쭉 해석 보시면 답이 나와 있고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는 지금 방금 봤듯이 별거 없잖아.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사업장 주소가 틀렸거나 종목이 틀렸거나 관할 세무서가 틀려 있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틀려 있거나 업태가 틀려 있거나 개업 연월이 틀려 있거나 그걸 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또는 누락됐으면 추가로 입력하는 게 회사 등록 메뉴에서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개만 풀어보면 되겠지.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이것을 풀지 못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회사 등록에서 출제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먼저 입력을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 회계연도의 개념,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관할 세무서 이런 것들은 다 출력물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로 더 문제를 출제시킨다면 여기 이름 바꿀 수 있고 여기가 개인인데 법인으로 돼 있는데 개인으로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고, 다만 이거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요 회사의 요 기수로 일단 요 밑에 요거 다음으로 데이터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요걸 바꿔버리면 데이터가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못 건드리고, 나머지 거 이거 뭐 주소 바뀌었다, 뭐 업태 종목 바뀌었다, 팩스번호 이런 건 출제된 적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개업연월일, 관할세무서 뭐 이런 것들을 누락됐으면 입력하고 잘못됐으면 고치고, 이게 회사 등록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의 다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